네, 우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전성시대가 올까요? 코스닥 붐은 온다라고 오늘 또 리포트 커버도 있었습니다. 내년 1분기가 또 코스닥의 성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증폭되는 구간, 현재 코스닥은 900선 지나가네요. 다양한 섹터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들어봐야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지금 확실히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닥이 올라가는 색채가 뚜렷한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오늘 정말 그냥 빨간불 잔치입니다. 16인 이오테크닉스가 현재 보합권인 거를 감안했을 때 33위까지 전 종목 플러스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장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이 속에서 우리 코스닥의 좀 더 비중 확대에 오늘 디데이로 삼아야 할까요? 하나씩 저희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섹터별로 받아봤습니다. 로봇, 바이오, 의료 AI, 2차전지, 뷰티엔터, 고배당주까지 두 분 모두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쪽 섹터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또 코스닥이기도 해서요. 한 분 한 분 이야기 들어봅니다. 먼저 로봇부터 저희 커버 도와드릴게요. 이지은 대표님께 의견 여쭤야겠습니다. 어제 SBB테크가 왜 안 따라가지 싶었는데 오늘 그냥 22%로 질주합니다. SPG 추가 상승이 또 나오고요. 오늘 아침부터 큐렉소 뉴스가 나왔는데 고영도 함께 뉴스가 나오면서 흐름, 그리고 안 움직였었던 대장 종목군까지 일제히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코스피 종목도 글쎄요, 로봇에서 커버하기보다는 코스닥 종목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저희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싶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추진 이야기,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 투입 이야기,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온기 확산이 확 됐거든요. 다시 로봇 붐인가요? 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현대차 관련돼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투입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또 올라간 부분도 한 몫을 했다. 그래서 성장주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열릴 수 있는 이 시기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또 나오면서 힘을 더 붙여줬다, 불을 붙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는 로봇 산업, 로봇 밀도 1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뭐 규제라든지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다른 나라 비해서는 약하다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빠른 발전을 보여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국산화, 그러니까 부품에 대한 국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어져서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기술력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뒤처진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일단 두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정부 정책 관련돼서도 최근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진 것 같진 않지만 정부에서 중국 쪽의 산업용 로봇을 이제 관세를 반덤핑 관세를 최대 40% 이상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조사에 착수한 단계이고 내년 2, 3월 달 정도에 좀 그 관세 관련돼서 좀 더 정확한 결과치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에 로봇들이 워낙 대량 생산되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들이 중국산 로봇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막고 또 정부 쪽에서 R&D 비용에 대한 확대라던가 이런 예산들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확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부품 국산화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나라 기술들은 좀 약한 게 아니냐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또 사면이라는 기업이 그저께 이제 휴머노이드 빅테크 쪽으로 액추에이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수주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술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괜찮은 건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고 이런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들이 한 번에 좀 로봇주들에게 쫙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로봇주들 가운데 이 안에서 순환매 돌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대기업 관련된 오늘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상당히 좀 흐름이 좋은데 이런 대기업 산하에 이제 지분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관련돼서 협업구도 수주를 받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안에서는 좀 순환매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로봇주를 굉장히 많이 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로봇 붐업이 시작되면 액추에이터 키워드 필두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의견을 주셨고 오늘 그룹 액션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 팀장님께 의견을 여쭐게요. 사실
그 현대차 쪽에서 이렇게 투입 이야기가 나오고 대기업이 끌어가는 이슈가 오늘 좀 크다 보니까 여러 종목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같이 가잖아요. 포인팅을 조금 더 짚어볼까요? 요즘은 뭐 한라캐스트도 그렇고 새롭게 로봇에 좀 물들면서 올라가는 색채를 최근에 티내면서 올라가는 로봇주도 많은데 오히려 새로움에 저희는 더 비중을 확대할지 아니면 기존 종목이 역시 최고다라는 관점으로 볼지요. 네, 그래서 사실 로봇주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안 좋은 종목은 없습니다. 뭐 액추에이터도 필요하고, 뭐 완성 로봇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뭐 부품도 돼야 되고, 반도체도 또 로봇에 들어가는 거니까 반도체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별이 어려운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결국은 돈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로봇주 탑픽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좋은 기술들을 갖고 있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로부터 사실상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오픈 AI가 처음에는 이게 비영리 단체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적인 목적의 AI를 추구한다라고 해서 우린 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부로만 이제 운영하는 단체다라고 출발을 했는데 사실 AI를 개발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잡았고 이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오픈 AI를 떠나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취지가 좋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 완성되는 수준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지금부터 성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확인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자금이 충분하거나 혹은 자금을 충분히 조달받을 만한 자금 창구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항상 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하면은 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자금적으로는 로봇 산업에 지원할 돈이 많다, 풍부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그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투입할 때 그 개념 검증 단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스트 버전의 투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라든지 아니면 정리 이런 단순 작업을 할 건데 그 정도의 작업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영국 기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기술력은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뭐 피규어 AI, 중국의 유니트리 절대 안 밀려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제 학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이 뛰어나고 실제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유압 기반의 이제 펌프들을 좀 쓰는데 이 유압 기반으로 했을 때 장점이 힘이 좋아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영상을 보면 뭐 덤블링을 돌거나 이럴 때 굉장히 파워풀하게 도는 영상들이 있는데 단점은 비쌉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추는 게 관건인데 이번에 그 전기 동력을 활용하는 아틀라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유압을 전기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힘은 좀 떨어지겠지만 생산 단가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생산 단가를 낮추면서도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는 핵심이고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3세대는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현대모비스 아니면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종목군들도 좀 폭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앞서 이제 대표님이 그 중국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휴머노이드가 가장 빨리 상용화되는 국가는 중국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반부터 그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거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막 투입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중국은 몇 개월 전부터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성과도 중국이 먼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로봇주를 잡아가시는 전략을 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잡아주셨던 로봇 관점과 비슷하십니다. 현대모비스도 언급을 주신 바가 있었는데 사실 다시 최근에 방향을 3거래 연속해서 양봉을 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큐렉소가 강합니다. 오늘 고영과 큐렉소가 서로 짝꿍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이 움직이는데 오 팀장님께서는 9월 19일 언급 주셨고 지금 목표가는 달성이 된 상황이에요. 초기 목표가가 10,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를 11,000원 설정해 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두드리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구간 설정 어떻게 하세요? 네, 여기서는 보유하고 계시면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갭으로 떠서 부담스러운데 이게 로봇이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상용화 구간까지 들어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끝날 모멘텀이 아니고 뭐 내년까지도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고 요즘에 의료 AI라든지 의료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루닛 또 실적 때문에 실망감이 있었지만 다시 올라오는 모습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봐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고점인 한 13,000원까지는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큐렉소까지 받아봤고 오늘 또 탑픽이 로봇주에서 챙겨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시원하게 공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RS 오토메이션인데요. 요게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레이보 로보틱스나 이런 거랑 뭐 비교를 해서 뭐가 더 좋다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고 로봇주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한번 신규로 볼 때 위치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 제어 솔루션 핵심 개발 기업입니다. 그래서 모선 제어, 뭐 전력 제어, 센서 네, 이런 부분에 강점을 복합적으로 가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파트너십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산업자동화 1위 기업 로크웰과 63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목할 점은 그 로봇 모션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우리가 로봇 업계의 TSMC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로봇도 자사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주문 제작 방식으로 반도체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로봇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생산 기반을 갖출 테니까 너네들이 만들고 싶은 로봇을 가져와. 네, 이런 거죠. 이런 파운드리 기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힌 로봇 업체가 RS 오토메이션이 지금 가장 적극적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제 기술력이 좋아도 이제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주주 배정 유증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금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가 13,000원 초반 뭐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11,8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두드리던 고점 부근까지는 노려보자. RS 오토메이션 지금 긍정적으로 흐름 잡아주셨고요. 탑픽으로 살펴보시죠.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자, 바스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코스닥 그 ETF 코스닥 150이랑 그 우리 대형 바이오 종목들 간의 상관계수가 거의 한 0.7 이상인 경우가 좀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조화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코스닥 시총 상단이 더 힘을 받고 올라가는 쪽에 센티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가? 그렇다면 삼바나 셀트보다는 플랫폼 쪽으로 우리 ABL 바이오가 쏘아 올린 공 그리고 여기에 펩트론이 낙폭을 다시 올렸습니다. 플러스 코오롱 티슈진이 강해요. 이쪽도 최근에 핫한 키워드를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ADC 쪽도 오늘 강하고요. 인투셀도 다시 정고로 올라왔고요. 지금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대감이 더해졌기 때문에 종목을 뭘 고를까가 고민되는 구간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종목들 오늘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도 진짜 시세 랠리가 엄청나게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일라이릴리가 한국의 마운자로 생산 거점 구축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펩트론이 이제 마지막 단계를 맞는다. 장기 지속형 플랫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어저께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는데 오늘 단 하루 만에 단숨에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쪽의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고 특히 비만 치료제 쪽에도 또다시 매기가 쏠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ADC 치료제 관련 실적 관련된 종목들 의료 AI 쪽 모든 종목들이 다 시세를 좀 뿜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기술 이전이 한 번 하고 끝 이게 아니라 기술력이 입증이 되면 여러 그 파이프를 아닌 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여러 회사의 같이 기술 이전까지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만약에 ABL 바이오 기준으로 해서 이번 이 빅딜 이슈로 인해서 그만큼 기술력을 입증을 받았고 추가적인 또 수주에 대한 모멘텀, 추가적인 기술 이전의 모멘텀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알테오젠이 또 키트루다 SC FDA 승인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한 단계 레벨업돼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진짜 협력의 관계로 갈 수 있는 그 기술력에 대한 수준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을 2025년에 상당히 입증을 많이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하면 단순 기대감 그리고 좀 믿기 힘들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실적도 만들어내고 또 알테오젠 이번에 실적 굉장히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잖아요. 실적도 잘 보여주고 기술력도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위치들까지도 마련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도 지금 한몫하고요. 거기에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안 좋은 시나리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저는 충분히 좀 기대 요인을 가지고
뭐 좋아하시는 종목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약바이오는 계속 긍정 관점으로 우리가 열어두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로봇도 긍정, 바이오도 긍정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에 대한 이 섹터의 온도, 비중은 동일시하게 바라보세요? 동일시하게 바라본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은 더 유효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네네. 있어요. 굳이 점수를 준다면. 준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로봇도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재료와 모멘텀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각각 수주를 꽤 조 단위로 지금 받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번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기대 심리도 있기 때문에 개별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좀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이 개별 그룹이 이 섹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한두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힘의 크기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은 더 강하지 않을까. 근데 다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 좋은데 우선순위화를 고르자면 바이오 쪽에서 언급 주셨고 그리고 11월 14일에 나이백을 주신 바 있습니다. 다시 방향을 위로 잡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기대감도 한번 저희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2차 전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로봇, 바이오 맞으니까 이제 우리 2차 전지 껴서 오 팀장님께 의견 총체적으로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갈 때 바이오도 바이오지만 2차 전지도 상단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ESS라고 하는 모멘텀은 알지만 사실 이쪽은 수급 싸움이 더 강한 쪽이었어가지고 지금은 매력도가 다른 거 대비 코스닥 내에서 조금 하단부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주시는 할 건데 글쎄요. 파워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대값을 가질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보겠다면 2차전지주를 사시면은 안 되겠죠. 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실 분들이 보셔야 되고 왜냐면 로봇이나 바이오는 지금 성장성이 명확하게 부각이 되고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뭐 바이오 같은 경우 기술 수출 많이 하고 이런 게 가시적으로 나오는데 2차전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엔캠의 뭐 전해질 공급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전해질 업체에 좀 한정된 얘기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길게 보시고 2차전지의 장기 성장성을 두고 지금 전기차가 이렇게 조금 안 좋을 때 이럴 때 이제 미리 사보자 이러신 분들이 들어가시기에 좀 적절하다. 투자 기간을 길게 잡으셔야 된다. 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그래도 그 엔캠이 CATL의 전액 계약을 한 1.5조 정도 하면 큰 거긴 하니까 요거는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CATL에 공급하는 요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로의 이제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그동안은 기대감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이슈를 통해서 중국 업체도 소재 공급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제 CATL이 왜 한국 업체와 계약을 하냐 요건데 그 CATL이 유럽, 동남아, 멕시코 굉장히 많은 곳에 이제 그 라인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혹은 뭐 관세 관련된 물론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한국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업체에 이제 한국발 공급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엔캠 빼면은 2차전지주가 대부분 약하잖아요. 그래서 북미 전기차 판매 둔화에 따른 우려감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예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세제 혜택이 9월 말에 종료가 됐으니까 4분기에 판매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제 혜택이 있기 전에 미리 당겨서 사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는 둔화됩니다. 그래도 지금 유럽이라든지 중국 보면은 전기차 판매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북미 판매도 완만하게 회복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캐즘은 어쨌든 지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기차가 더 크게 악화되기보다는 완만하게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전고체가 들어가는 부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 달에 그 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요. 요게 2040년까지 전기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5년 동안 우리가 전기를 써야 되는데 이 전기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방안인데 다음 달에 나옵니다.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가 대폭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ESS와 짝꿍이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투자와 ESS 투자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ESS 하면 거의 다 AI 데이터 센터향 ESS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신재생향 ESS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성장률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충분히 2차전지주 긴 호흡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퍼스트 솔라도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이제 신재생 쪽 부각되면 ESS 조금 더 모멘텀 확대 가능성 있고, 짧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좀 많이 내립니다. 지금 현재 6.39% 내리고 있는데, 지금 들려오는 뉴스는 LG화학에서 지분율을 점차적으로 70%로 낮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도 많기는 한데 네. 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 바라보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분 유출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 판매 둔화 예.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지배구조 이슈에서 그 LG 화학의 이런 의존성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줄이겠다, 뭐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나쁠 거는 없어요. 뭐 동사가 나빠서 지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런 높은 의존도 아니면 주가가 너무 좀 많이 휘둘리잖아요. LG 화학과 LG 에너지솔루션이 붙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띄워놓고 생각하겠다라는 의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락 기회가 있을 때 좀 밑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짜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지금 포인팅 잡아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저희 이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뷰티 쪽이고요. 두 분 모두 긍정인데 우리 또 뷰티에 있어서는 저희에게 ETF 주셨을 정도로 많이 언급을 주셨는데요. 이젠 대표님께 여쭤봅니다. 일단 실적 나쁜 거 사실 없었고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쪽에서도 주목할 만한 뉴스들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단지 너무 올랐고 실적 하나만으로 끌고 왔었던 섹터인지라 BAI 쪽으로 좀 외면당하셨던 건가 수급적인 문제가 좀 더 컸었습니다만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클래시스, 파마리서치와 같은 미용 기기단 오늘 또 강세가 나타납니다. 진짜 많이 주셨어요. 저희에게. 지금은 그리고 좀 내려왔을 때 탑픽으로 APR을 또 주셨던 걸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괜찮은 거 맞을지 속으로 생각했는데 괜찮았었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올라서 차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방향성 점검해 주세요. 네, 저는 뭐 APR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뷰티 관련돼서도 긍정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미국 시장 안에서 뷰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성장률이 둔화가 된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대요. 아무래도 뭐 물가도 많이 올랐고 경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성장이 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뷰티의 성장률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미국에서의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 내 유통업체 오프라인 매장에 한국 물건들이 퍼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만큼 저의 아는 지인분도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놀러 오셨는데 코스트코를 가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판매를 하고 있고 미국 정통 코스트코에 그리고 어떤 이제 뭐 얼타 뷰티라든지 네. 이런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 이런 쪽에 이제 뷰티 시장 쪽에서 우리가 봤을 때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제품들이 점유율이 있어도 워낙 땅덩어리가 또 크고 하다 보니까 그 시장성에 대해서 살짝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정말 거기 가면 너무나도 K-뷰티 붐이 강하게 빠르게 물론 도시에 사시는 분이긴 하지만 너무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확산이 되는 흐름들이 눈에 띄게 보인다는 점과 지금 대통령실에 또 한 분이 오셔서 우리나라 화장품 사용을 하고 후기를 올리셨는데 너무 피부가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은 저렴한데 효능은 정말 좋은 화장품 이런 이미지를 다시 한번 좀 구축을 해준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SNS의 활용, 그러니까 이게 꼭 돈을 들이지 않아도 SNS를 타고 입소문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오히려 좀 매출로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또 이런 구조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메디큐브 화장품이 상당히 많이 제품들이 링크가 되어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제 제품력 대한 인증들이 점진적으로 퍼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관세 우려 때문에 실적에 대한 둔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화장품 쪽에 기대하는 심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 올리브영 관련돼서도 인바운드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필수 관광 코스로 올리브영을 찾을 정도라고 한다면 분명 올리브영을 찾는 방한객들은 화장품을 찾기 위해서 많이 오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은 좀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수급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 로봇 이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화장품의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나와도 살짝은 생각보다는 탄력은 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재료들이 결국에는 쌓이면서 제약바이오, 로봇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은 쉬어갈 때 그 수급을 쌓아왔던 재료들이 결국 힘을 받는 시기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충분히 뷰티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PR을 너무 좋은 타점에서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욕구에 부딪히는 부분도 계실 텐데, 근데 사실 지난주 토픽은 CJ였잖아요. 근데 올리브영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크다면, 그리고 지주도 묻어 있다면 오히려 이쪽 공략은 어떨까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CJ의 네. 접근은 가능하다,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오늘 살짝 쉬어가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 종목들 그리고 무게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좀 부진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좀 기대, 거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규라면 CJ까지 여러분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오랜만에 극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좀 돌아봐 줄까요? 엔터 보겠습니다. 오늘 디어유라든지 이쪽은 또 움직이네요. 오 팀장님 늘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하나증권에서 역사적 최저점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일부 외국계 수급에서 하이브에 집중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4사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핫한 뉴스는 하이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내년에 실적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찾자면 저는 이제 엔터주 악세는 디레이팅의 영향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리레이팅의 반대말이죠. 똑같은 PER을 이전만큼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엔터주는 PER 30배, 40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K-팝 열풍이라는 게 몇 년 전에는 엄청나게 세게 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런 열풍이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예전만큼의 성장성을 이루기는 좀 힘들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SK하이닉스조차도 PER이 20배가 한참 안 되는데 엔터주가 30, 40배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살짝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좀 빠져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을 드린 것은 어쨌든 실적 모멘텀이 견고하고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진 위치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긍정으로 드렸고요. 일단 불확실성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뉴진스 이슈도 이제 하이브의 긍정적인 결론이 났죠. 그래서 소속사 입장에서는 계약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TS 같은 경우도 이제 군 문제가 해소가 됐죠. 그래서 내년에 BTS, 그다음에 빅뱅 컴백, 뉴진스, 대형 아티스트의 활동이 본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엔터주의 투심 개선으로 연결되고요. 앞으로도 대형 소속사로의 아티스트 집중화 현상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로봇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엔터도 똑같습니다. 마케팅 능력이 아예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엔터주를 신규로 보실 분들은 뭐 하이브라든지 JYP 엔터 이런 대형사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노려볼 수 있도록 저희도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 탑픽으로 넘어가서 이진 대표님의 탑픽을 들어볼 텐데 사실 10월 말에 주셨던 종목이에요. SJG 세종. 왜 이거 기억하냐면 이거 발음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챙겨와 주셨습니다. 다시 또 공략 자리가 된 건가요? 네, 일단 저도 이 회사 이름이 원래 세종공업이었다 바뀐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참 힘들고 어렵게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도 아까 이제 로봇주와 두 개를 비교하면 좀 더 탄력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 관련돼서 이제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까지 우리가 좀 넓혀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에 진입을 할 것이고 또 그와 관련돼서 그동안 약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었던 종목들 안에서는 좀 상승 탄력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 시세를 강하게 이어갔었던 쪽이고요. 이번에 실적을 돌아봤을 때도 하이브리드카라든지 이런 제품 믹스를 통해서 굉장히 수익성 개선이 눈에 띄게 좀 보이는 3분기 실적을 보여줬던 그런 기업인데 요즘에 이제 로봇주, 뭐 자동화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 자동차 부품 관련
관련주들 중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저 비슷한 이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그런 것도 있는데 이 회사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 나와줄 것인데 그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인데요. 지금 물류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사업을 자회사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고객사가 굉장히 빵빵합니다. 현대차부터 해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이렇게 다 고객사로 품고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과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두 개의 모멘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9,500원까지 지난 고점 부근인 9,500원까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하락이 나왔을 때 저점 부근인 7,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